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귀중한 시간 낸 걸 감사드리고, 제가 간략히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합격하신 분이 두 분 제가 초빙했어요.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그 아기 맡길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세 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두 분이 와 계시고, 그래서 실제적인 것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유치원 임용고시 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 올해 시험 본 선생님도 있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는데, 시험에 갖고 있는 속성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점수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면 그 토킹 어바웃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영어 공부한 만큼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처럼 이 임용고시도 임용고시에 언어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토킹 어바웃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속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특성을 모르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험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한 파악 없이 그냥 쏟아만 분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본질을 먼저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지요. 그리고 한국사 상급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고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상급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본 사람도 있다는 점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험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이 1997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임용고시 자체가. 그 수많은 시험의 역사 속에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왜? 그걸 다 역사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죠? 하지만 저는 알죠. 진행의 사항이 어떻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흐름이 됐고 누가 출제를 했었고 어떤 흐름으로 이게 변화가 됐다는 알기 때문에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냐면, 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첫 해 1년에서도 수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몇 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시험에 대한 요령이 있겠다 없겠다? 있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케이스는 아닌데 1차 시험에서만 해도 엄청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차에서만 합격이 많이 되는데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럼 그 선생님은 1차 시험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1차 시험에 관한 준비 요령이 있다 없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또 비근한 예를 들면 과거의 시험을 볼 때 강원도에 한번 합격하시고요. 자기가 이제 근거리 다니기 어려우니까 시험을 다시 봐서 경기도로 다시 발령난 선생님도 있어요.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 노량진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내 말 아시겠죠? 컵밥을 먹으면서 막 햇볕도 못 받는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는데 쉽게 붙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통화를 해봤죠. 어떻게 1차 시험을 준비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차의 속성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암기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디서 지도받았어요? 학원이요. 내 말 이해했어요? 근데 또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학원에서는 주로 못합니까? 요것만 하면 돼.
초, 중, 고에 입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임용고시라는 특징이 뭐냐면 고등사고력을 묻는 거예요. 고등사고력이란 뭐냐면 암기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말은 참 잘해요. 이해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가 그랬었어요. 문제는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묻고자 하는 조건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었어요.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의 경향이 이렇게 됐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더라도 커트라인이 1차가 90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뭘 했냐면 그러면 점수를 낮춰라. 그래서 그 해부터 10점씩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그래서 재작년도 낮아진 10점에 작년에 엄청 어렵게 나왔었어요. 10점이 더 낮아져. 20점이 낮아진 거죠. 근데 올해는 아직 다음 주에 발표인데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시험이 갖고 있는 속성은 시험에 맞게끔 그 시대적 흐름이 연결되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아교육 개론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그 유아교육 개론은 우리가 이제 5차 교육과정을 95년도부터 했거든요. 5차 유치원교육과정, 6차 유치원교육과정, 2007 개정 유치원 누리과정 그 사상가나 놀이, 부모 교육 변해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기초는 변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한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알아야 될 기초에 대한 것을 정확히 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알 거예요. 피아제가 제시되는 지식관이 몇 가지가 있죠? 피아제도 모르시나요? 피아제는 알잖아. 자, 피아제가 제시되는 지식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틀려도 돼요. 막 시권 해봐. 몇 가지? 3가지죠. 무슨 지식? 여기 틀려도 된다 했죠.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입니다. 맞죠? 자, 그래도 들었다고 해야지 우리 전공했으면 이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5번 나왔어요. 오케이? 답에 그대로 쓰는 것. 알았어요? 올해 뭘 낸지 알아요? 물리적 지식의 정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지식이라는 건 사물의 속성을 갖고 아이들이 지식을 가져가는데 공을 굴린다. 그럼 공의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파악하는 게 물리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뭘 했냐면 똑같이 물리적 지식 묻기는 민망하지. 무슨 말 아셨어요? 그 전에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물리적 지식을 풀어서 가로치기 정의를 물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됐어요? 자, 하워드 가드너에 갖고 있는 다중지능이로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그 종류 중에 쓰는 거야. 대인관계지능. 그런 거 또 나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이번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합격생들 또 정보에 의하면 요번에 들어간 출제에 들어간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좀 특이한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어디 학교 얘기했었는데 학교에서도 문제를 특이하게 내는 분이 들어간 거야, 이번에. 그래서 그 물이 다 이번에 흩어진 것 같아. 지금 제가 이번 출제 경향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유명했대, 학교에서도 엉뚱하게 내는 문제로. 근데 이번 문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임용고시 시험 본 이래 정답 처리된 게 올해 처음이에요. 한 문항이 2점짜리가. 그게 법에 관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은 얼마큼 연구를 안 했냐면 그게 폐지된 건데도 시험대 낸 거야. 그 관련 법을. 그러니까 급했죠. 지금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무슨 얘기냐. 이번 시험 문제 또 그전 시험 문제 설명을 드릴게요. 출제 들어간 작년도에 같은 경우도 모 대학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유아교육 관련해서 이제 출제 들어가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세대 아시죠? 2세대, 지금 3세대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그 어떠한 그 해의 구성원에 따라서 문제가 확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매년 문제, 이 변해 밖에 안 바뀌어. 그럼 어디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미치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한 가지 획이 있어요. 자,
기본으로 바뀌지 않은 거는 바뀌지 않는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설명 잘 들으세요. 이 시험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피아제 이론에서 쉐마란 단어를 알고 있죠. 도식이란 단어. 한 가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쉐마가 형성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쉐마가 형성되면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의 속성을 갖고 있는 시험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해야 될 건지를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애티튜드, 태도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나왔듯이 많이 얘기하는데 자, 무슨 화면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포기하지 말라. 절실함입니다. 절실함. 여러분들 절실함이 뭔지 알죠? 절실함이 뭐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절실한 사람 많죠 요즘에 시국에.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EBS에서 최근에 다큐멘터리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공시생에 관해서. 그러니까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시험 했는데 여러분 다 합격시킬 수 있어요 제가 진짜로.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진짜죠? 그 다음 화면을 보면 합격할 수 있어요. 약속했어요? 이거 다 찍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만 하면 합격해요. 보여줄게요. 요 생활만 하면 돼요. 자, 뭐가 보여요? 하루의 활동이 저 세 가지만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따라한다 뭐? 잠. 두 번째? 세 번째? 공시생이 하는 얘기예요. 저런 절실함이 있었냐 이거지. 근데 우리 여기 들어가죠? 커피도 마셔야 돼. 까똑도 해야 돼. 내가 이해했어요? 시험은 다중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조로워야 돼. 그래서 고독해야 돼. 창문 없어야 돼. 컵밥에 컵이 없어야 돼. 이 말뜻 이해했어요? 집에 가서 이것만 하세요. 핸드폰도 없애고 칩거에. 어떤 친구 절에도 간 친구 있었어 올해. 시험장에 나타났더라고. 지금 결과가 제일 궁금해. 남학생인데. 그래서 절의 효과를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절에 가면 뭐밖에 안 해? 세 가지밖에 할 수 없어. 내 말 이해했어요? 오늘부터 절을 알아본다? 그러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올해는 작년 시험보다 내년이죠. 시험이 한 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확정 공고면 왜 할 게 아니라 대처를 해야죠. 현장에서 발령이 되는데 1월 달 시험 보고 2월 하는데 준비 교사 발령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청해서 그 한 달 일찍 시험 본다는 게 예정이야. 올해. 그러니까 2017년이 예정이야. 그러면 올해는 맥시멈 따져봤자 10개월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10개월 동안 뭐만 하면 돼? 오늘 끝! 집에 가세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돼. 저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잠도 줄이지 마세요. 하루에 3분의 1 뭘 할 텐데. 잠을 잘 건데 8시간 잘 수 있네 382 맞죠? 근데 식사는 너무 오래 먹지 마세요.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먹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을 우리 가져달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자, 비유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4년 이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 4년 동안에 나머지 하지 못한 일이 있었잖아. 인생의 시간에서.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4년 전에 합격한 친구에 비해서 8년이 뒤지는 거야.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 이제 합격한 선배들이겠지만 방학 때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부럽지? 연가 쓸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조용하네 하여튼하네. 자,
오늘 집에 이것만 가져갑니다. 몇 가지만 하면 돼? 3가지. 이게 머릿속에 남아야 돼. 그렇다 써라. 엄마 식사 8시간. 자, 뭘 말하냐면 방법론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야. 첫째, 본질이 먼저 깨달을 때 조금. 그 다음에 방법론에서 어떤 속성을 갖고 온지를 알아야 돼. 이 얘기 뭐냐면 매진해야 돼, 안 해야 돼? 올인해야 돼. 그래서 첫 해 붙는 확률이 높은 친구들은 올인해. 그러니까 어디 이런 데 좌우 치우치지 않고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증거를 좀 이따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마음 자세가 뭐냐면 나한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뭘 제일 아껴야 돼요? 자기 시간을 제일 많이 아껴야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이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고, 그 다음 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해야 내가 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 또 다른 관문을 가는 거죠. 내가 또 다른 문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아니면 계속 무엇합니까? 이 암흑의 시대를, 이 노량진의 여긴 더 추워. 진짜 그래. 추위도 더워. 그러니까 자, 기왕 끝내 안 끝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돼. 길은 열어줄 테니까. 어떻게 하는 노하우는 알려줄 테니까.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보호받자 소용이 없죠. 다 공감하잖아요. 아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 때도 마찬가지고 다 했던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출 문제 분석. 자, 우리가 온고이지신이라고 하죠. 옛 것을 알아야 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 맞죠? 이번 시험 문제 80%가 기출 문제에서 나왔어요. 자료에서 이제 확인해 볼까 조금 있다가. 이 얘기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얘기해요. 뭘 완전히 자기 걸 만들어라? 기출 문제.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그 응용 문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 출제자가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반증하면.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반증하면 뭐냐면 이겁니다. 기출 문제가 얼마큼 중요하면 다시 또 냈을까? 공감하셨어요? 그러면 합격의 80%가 무슨 정보? 기출문제 정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에 관해서 제가 수업에 이제 지도를 해드리는데 책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죠. 우리가 모든 갖고 있는 지식에도 표면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심층적인 게 있겠죠. 그런데 표면만 봐갖고는 그거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연계성을 찾아서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도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삐아제 지식관이 몇 가지 있죠? 그럼 올해 시험을 예측해 보겠어요? 물리적 지식, 논리수학적 지식, 사회적 지식. 그러면 내가 출제자예요. 그럼 2018년도 문제를 출제한다면 이번에는 논리수학적 지식을 갖고 좀 더 확장된 문제를 내보겠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아셨어요? 그리고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있죠? 매년 내다가 한두 해 쉬었다가 또 나오고 이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은 까먹어도 뭐는 알아야 돼? 기출 문제는 까먹으면 안 돼요. 달달달 외울 정도고 완벽히 돼야 돼. 내 말 알겠어요? 뭐를 까먹어도? 이름을 까먹을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 우리 수능도 뭐부터 합니까?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속에 모든 중요한 핵심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등회시하죠. 그래서 연관된 시험을 보면 작년대 조금 했으면 맞췄을 걸.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타이어 빵꾸 났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참 중요해, 안 중요해? 말은 참 중요하죠. 그것이 완벽한 이해가 돼서 누구께 돼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좀 해다오요. 질문. 왜? 질문을 한다는 건 공부를 했다는 것, 안 했다는 것. 했다는 거예요. 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시험 문제 풀 때도 분석을 한다는 거야. 조건을 파악한다는 뜻이야. 기계적 암기로서는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 이제 시험 자체가. 그런데 그래도 난 뭐가 편해? 암기가. 왜? 회귀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옛날 생각이 들어서. 왜? 심리적으로는 못 되기 때문에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맞고 위험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기초 기본을 여러분들이 하시되 그 기초 기본에 있는 내용을 완벽히 그 내용의 이해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밑에 뭘 제가 써놨죠? 마인드맵이라는 걸 제가 써놨는데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책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요. 제가 만든 책을 좀 잠깐 소개를 해주는데 빨리 안 나오지? 한참 걸리는 거 조금만. 오케이. 자, 이게 프라벨이죠? 저기에 들어간 제 주제의 마인드맵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키워드를 넣어놓은 거야. 아셨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험은 중요한 게 또 돌고 돌아 안 돌아?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또 돌았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시험 문제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 마인드맵에 있는 그대로 테두리에서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중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요. 막 많은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 있고 이렇게 서술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영상적 표상으로 제가 이미지한 거거든요. 손수 그림 다 그린 거예요. 무식하게. 이게 원 그리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자, 내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기초 기본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그 기초 기본에 이거 정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양심이 있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기출문제 때문에 틀렸다 하면 양심이? 근데 올해 양심 없는 사람 많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시험장에 가면 그게 내 중심으로 보여요.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수많은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제가 마인드 몇 건 증정해 드릴 거야. 뽑아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기초 기본을 정리한 게 마인드맵에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시험의 큰 틀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시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1차 시험에는 무슨 논술? 교직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나와 있어요. 교직 논술 한 문항입니다. 몇 문항? 그리고 몇 점? 20점. 그리고 몇 자? 1200자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몇 점? 80점으로 해서 A, 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8문항, 몇 문항? 8문항. 그래서 여기에서 40점. 여기 몇 점? 4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시험 평가원에서 아주 위반한 게 있는데 이거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시험의 변경은 1년 전에 바꿔야 돼. 그런데 여기에 논술 배점이 보면 10점, 10점이 있어요. 몇 점? 10점, 10점. 시험에 외적 채점이 10점이 있고요. 내용 부분 10점이 기존까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요. 이 내용이 15점으로 바뀌었어요. 자, 왜 바꿨는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00점 만점 중에 논술이 20점이면 5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런데 논술에 대한 투자 노력은 엄청 적어요. 뭐냐면 쓰면 되겠지. 써주면 점수 주겠지. 천만에 맞습니다. 올해
변별력 높여서 모두 바꿨다는 거야. 내용 점수도 15점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논술이 꽈락이 나올 거예요. 꽈락이 뭐냐면 한 과목당 40% 취득이야. 그러니까 20점이니까 8점 미만이면 꽈락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옛날에 10점, 10점이면 외적 부분 10점 거의 줬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거를 15점으로 늘렸다는 것은 커트라인을 더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 커트라인 낮아지는 건 무슨 변수 때문에? 논술 변수 때문에 더 낮아질 수 있다. 지금 채점하는 사람 얘기는 그래요. 요번 논술이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웠었어요. 한 번도 논술에서 정의를 묻는 게 없었어요. 개념 쓰는 게 없었는데 그게 3점이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틀리라 이거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100점 만점을 맞아야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논술에 관한 준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글쓰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오랜 동안 논술을 지도하면 느낀 게 뭐냐면 논술은요 써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논술이라는 것은 적중 쉽게 말하면 내가 주제를 연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글을 쓰는 원리 방법을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지도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다행히도 수많은 주제 속에서 비슷한 문제를 연습하고도 들어갔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 이런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공이 있습니다. 몇 점입니까? 80점. 여기 80점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크게 무슨 론, 유아, 교육론. 그 다음 무슨 과정? 누리과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 사상과 한문학, 몇 문학? 한문학.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또 발달이론. 무슨 이론? 발달이론. 올해는 발달이론이 많이 안 나왔어요. 허를 자꾸 찌른 거죠. 그 다음 무슨 이론? 놀이이론. 그 다음 무슨 교육? 부모교육. 다섯 번째 평가. 그 다음 여섯 번째 최근에 뭐가 할까? 교사론이 있다. 얼마큼 치사하냐면요.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전 문제 교사론을 많이 냈었어요. 올해는 교사론을 적게 냈어요. 그걸 논술로 가져갔죠,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소 타격하고 있어, 출제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유아교육론 파트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맞아야 돼.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80점 중에 여기 포션이 대략 40%를 갖고 있어요. 몇 퍼센트? 40%. 자, 그러니까 어만 공부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기초부터 무슨 문제부터? 기출 문제부터 파생하고 이론을 공부해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무슨 과정이 있죠? 누리 과정. 몇 가지 영역이죠? 5가지. 신체운동, 건강, 그 다음에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그 다음에 자연탐구. 각각 몇 문항씩? 2문항씩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한 문항이 5점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몇 점이 되는 거예요? 50점이 되죠.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몇 점이야? 50점. 그런데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의사소통 영역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이 인간들이 올해 의사소통을 3문항이나 냈어요. 뭐야? 의도적인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작년에 풀었던 매니아 와이즘의 문제를 공부했으면 이번에 질문 유형을 맞출 수 있었어요. 기출문제를 더 공부했다면. 아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찾아보니까, 근거를 찾아보니까 일반 책에는 없고요. 논문에서 답을 쓸 수 있는 정도였었어요. 그 문제는 뭐라는 거야? 틀리라고 하는 문제죠. 그거 맞히지 마세요. 맞춰야 될 걸 다 맞히면 커트라인에 갑니다. 전략 이해했어요? 제가 올 1월부터 얘기했죠. 기본을 맞춰라. 그럼 커트라인 나온다. 그런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험장 가면요. 새카매.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가 보여. 자기가 출제를 해. 리딩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객관화하는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시험의 요소예요. 이게 메뉴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고, 잠자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잠자고 공부. 이렇게만 하면 끝. 됐죠? 쉽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지식은 뇌 구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청킹 이론 아시죠? 컴퓨터. 우리 뇌는 지식을 7개 단위를 하나로 묶어요. 셀을. 다시 보겠어요. 이렇게 있는 것이 몇 개까지? 7개를 하나로 묶어서 또 이 묶음들이 묶여서 이 묶음 7가지가 올라가서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야. 이 컴퓨터 이론이야. 청킹.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으면 그게 머리에 남아 안 남아? 안 남아요. 하이 유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어요. 백화점에 쇼핑을 가면 사진 하나도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래야 만족감이 높죠. 그리고 샀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가죠. 환불하러. 뭘 말하냐면 이 시험은 집중력이 있어요. 산만한 지식은 자기 것에 대한 도식을 형성할 수 없다.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의 포인트가 뭔가를 머릿속에 가져야 돼. 그래서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책에 갖고 있는 줄기, 뿌리를 명확히 알고 접근해야 돼. 그런 지도를 해주는 거야. 아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제 전술은 이겁니다. 100점을 맞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신이 준 점수죠? 임용고시에서 100점 만점은 한 번도 없었었어요. 우리 수능은 있었죠? 한번 신문에 났으면 좋지 않을까요? 100점? 그쵸? 기도합시다. 1차, 2차 합쳐서 100점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1차가 100점, 2차가 100점인데 두 개 합쳐서 100점 말고. 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포맷으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 변신해야 된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스마트폰만 새로운 걸 바꿀 것이 아니라 공부 방식도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어떤 줄 알아요? 짐 싸갖고 엄마 노량진에 가. 가방 들고 와. 오늘 처음 컵밥을 먹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뇌에서 어떠한 구조를 이미 내가 플랜을 갖고 있느냐가 소중한 거죠. 아셨어요? 여기 노량진은요, 음식점도 많아요. 백종원 프랜차이즈도 5개나 있어요.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어요. 맛집을 찾는다면 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 살이 쪄야 되겠죠. 물론 너무 하면 또 뇌졸중이 오니까 안 되겠지만. 자, 이제 바꿔야겠어, 안 바꿔야겠어요? 그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이제 요령 아시겠습니까? 출발점 행동 이제 잡혔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눠진 자료 갖고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매년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박수 치고 수업해요. 공산당이에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자, 박수 크게 10번 치고 합격을 외쳐보겠어요. 오늘 왔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이게 작으면 수업 안 해요. 자, 준비. 자, 시작!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자, 월드컵 박수 알죠? 준비, 시작! 이게 이제 밋밋하면 뭐냐면 수석 합격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석 합격을 꿈을 꾸면 합격은 돼. 자, 한번 해보고 가겠어요. 준비, 시작! 수석 합격! 그래야죠. 이것도 촛불 켜고 해야겠어요? 자, 이제 큰 틀은 잡았죠? 자, 페이퍼 갖고 자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의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맥락이 관리형으로 제시됐다. 찾으셨죠? 첫 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가 무슨 이론을 완전 정복해야 돼요? 기초 이론. 그 다음에 2단계가 무슨 단계? 기출문제. 그 다음에 3단계 전문 이론. 4단계가 무슨 문제? 기본 문제. 5단계가 응용 문제. 6단계가 실전 문제.
그래서 제가 명칭 PSS라고 잡았어요. Pass Straight Step으로. 어려웠어요. 영어로 쓰기가. 자, 공부에도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거기다 단계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기초이론 정복하는데 뭘 활용하면 좋아?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100번 봐도 꿈에 나와도 좋아요. 올해도 또 얘기합니다. 부탁드려요. 알았죠? 2단계 무슨 문제?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집이 있어요. 제가 벌써 책을 냈어요. 아셨습니까? 그 이제 수업에도 할 거고. 3단계 무슨 강도? 이론 강도. 이거를 올해 새롭게 넣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 시험 문제 특징이 뭐냐면 책에서 지문을 그대로 따와서 가로치기란 거야.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자기가 봤던 책에서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리딩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강독을 올해 새롭게 제가 넣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책도 선정을 제가 해놨어요. 시중에 많이 활용되는 책들. 다음 4단계 무슨 문제? 기본 문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이론 배우면서 문제도 같이 풀게 됩니다. 다음 5단계 무슨 문제? 응용 문제. 본격적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대비는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달씩 더 빨라질 수 있다 예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의 시계는 한 달이 없다. 10월까지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예측 아직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고문이 나와서 준비하면 늦죠? 한 달 앞서서 공부하는 거야. 지금 돼. 한 달 땡겨야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단순 암기로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겁니다.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거기 샘플을 제시했는데 사상가 한번 보겠어요. 사상가를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듯이 프라벨과 두이가 많이 출제가 됐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다가 이번에 보시니까 누굴 냈습니까? 코메리우스. 자, 이 인간은 2009년에 냈다가 여태 나온 거지? 거의 몇 년 만이야? 거의 오랜만에 살아 돌아온 거죠? 그 다음에 누구? 몬테소리도 쉬었죠? 이 한 해 쉬었다 또 나왔죠? 게젤도 4년 만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을 준비한다면 거꾸로 가겠죠? 왜? 다시 프라벨과 두유로 가지, 그러니까. 기출이 많았던 순으로. 공부 요령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출 많이 된 건 미리 공부하고 나머지 것도 이제 걸러뛰니까 준비하면. 이게 5점이야. 알았어요? 사상가 한 문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사상가 나왔지만 작년에 또 사상가가 안 나왔었어요. 재수 좋으면 올해 또 쉴 수도 있어. 근데 또 허를 찌르지. 예를 들자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 내용을 제시를 해봤어요. 자, 3쪽을 보시면 이게 사상가 문제입니다. 좌측이. 찾으셨죠? 그 답이 코메니우스 합자안의 원리죠? 우측을 보겠어요. 2009년도 답에 뭐가 있어요? 코메니우스 시험 문제 안에 합자안의 원리가 써 있잖아. 밑줄 쳐놨잖아. 아셨어요? 얼마나 바빴으면 문제 그대로 자, 잘 봐. 여기 이 올해 시험 문제는 답을 합자안의 원리 물었지만 2009년도는 그 설명이 시험 지문 안에 있었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문항에서 4쪽 가시면 계절과 준비도가 답이었죠? 그런데 우측에 보니까 2013년 문제 계절 준비도 그대로 있었네? 미쳐. 내 말 이해했어요? 자, 3번 보겠어요? 올해 3번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 있다는 거야? 2010년 문제에 있다는 거야.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5번이 답이 상징놀이죠? 찾았어요? 그거를 2010년 문제 알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샘플을 보겠어요? 평가 영역에서 나오면 이제 거기에 나왔듯이 우리가 뭐 구속놀이 또 무슨 놀이? 병행 구속놀이에서 시밀란스키 있죠? 그게 5쪽에 보니까 2009년에 연관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샘플만 얘기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8쪽에 보면 최근에 2017에서 2013까지 경향을 제시해놨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2016년 문제였었어요. 2016년대 우리도 모르는 학자 이름을 많이 내서 틀리게끔 유도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역으로 2016년은 세부 내용도 많이 묻지 않았었어요. 누리과정에. 근데 올해는 세부 내용도 많이 물었어요. 완전 기초 탄탄. 알겠어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됩니다. 그래서 강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넘어갑니다. 알겠죠? 오케이. 7쪽은 아까 화면 봤던 내용이에요. 자, 뭘 팔아서 왔어요, 노량진에? 소 팔아야 돼. 알았어요? 요즘 AI 때 문제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8쪽 보겠어. 여러분 공부하라고 각 영역 분석표를 제가 다 붙여놨어요. 이것만 공부하면 끝이야. 찾았어요? 자, 8쪽 보겠어요. 유아교육사서 빈도 있죠? 발달이론 빈도 있죠?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아, 진짜야? 근데 공부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아, 삐아제 14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는군요. 자, 9번에 9페이지 무슨 이론? 놀이 이론. 자, 어느 스키가 제일 많이 나와요? 스멜란스키. 찾았죠? 그래서 부모 교육 또 뭐가 있고 평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그럼 밤새 해야 돼 오늘. 10쪽에 무슨 영역? 교사론, 또 아동복지, 특수교육력, 생활.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해드릴 건데 이제 틀만 알려드린 거 그렇죠? 일단 넘어가겠어요. 이제 누리과정 무슨 영역? 신체, 운동, 건강. 이렇게 다 안내도를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만 해도 완전 정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셨어요? 이것만 소화하기에도 출발점 행동이 모자란다 이거지. 알겠어요? 기출문제로. 그 다음 보겠어요. 이제 13쪽 의사소통, 14쪽 뭐가 있고 사회관계.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무슨 경험? 예술 경험. 그런데 자세히 보잖아요. 나온 게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요. 한 해 쉬던지 변형하든지. 펠드만 같은 경우도 자주 그래요. 알겠어요? 다음 17쪽 무슨 탐구? 자연 탐구. 자, 넘어갑니다. 다음 19쪽 보겠어요. 자, 19쪽에는 교직 논술을 분석해 놨는데 거기에서 보시니까 2009년도에서 논술의 주제가 다양해지겠다는 걸 설명. 전에는 장학에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사론 측면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장학 논술에서는 부교재를 교사론을 따로 합니다. 시험에 적용해서. 자, 19페이지에서 20쪽을 보니까 20쪽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으로 나와 있죠. 찾았어요? 이게 그 전에는 10점이었었다는 뜻이에요. 올해 몇 점으로? 15점으로 제시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올해는 논술 더 연습하셔야 돼. 알았죠? 자, 논술도 글쓰기 원리가 있어요. 서론쓰기, 본론쓰기, 결론쓰기, 틀을 배우고 주제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걸 일일이 다 첨삭해 줍니다. 알았죠? 자, 21쪽 보겠어요. 22쪽. 2016년도에는 논술 체계가 총 10점이 있죠. 22쪽 찾았어요? 논술 내용 총 10점이었죠. 이게 처음 바뀐 거야, 올해. 15점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공고문에 미리 변경사항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험 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좋은 나라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 법적으로 위배된 거야, 사실은. 모든 거는 사전 공고 1년 전에 내는 게 법칙으로 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자, 22쪽. 2016년가 전년 대비 몇 년 쿼터럴이 낮아졌다고? 마이너스 10점. 여기 있죠? 그 다음 보겠어요. 넘어가시면 23쪽도. 2015년도에도 전년 대비 몇 점 더? 마이너스 10점. 자,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섣불리 공부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잠, 식사, 공부. 잘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엄마 뭐만 할 거야? 잠만 잘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25쪽. 자물쇠 반을 운영합니다. 꽁꽁 잠글 거 알겠어요? 문제를 풀게 할 것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도 하지만 문제도 풀고 진행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기획한 게 뭐냐면 따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 스터디 지도반을 넣었어요. 그거는 무료 지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선별을 할 거야. 그래서 자기소개서 받고 인원이 많으면 또 1차 면접, 2차 면접 그렇게 해서 그 스터디 지도를 해드릴 거야. 이 수강사 안에서.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트 안에 최단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짜봤습니다. 자, 28쪽 보겠어요. 그래서 1년 스케줄을 거기에 생존반 또 무슨 반? 강화반, 갱신반, 심화반 이렇게 해서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7학년도 그 엿보기가 나와 있죠? 문제 찾았습니까?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29페이지 보시면 요번에 새로운 영역이 출제가 됐었는데 유치원 교과제 변천을 냈었어요. 이거는 어디 있냐면요. 유아교육 개론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수험생들은 그 변천은 등회시했었거든요. 그래서 허를 찔린 거죠. 올해의 경우. 알았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기본 암기사항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출제했고. 자, 넘어갑니다. 32쪽 보겠어요. 자, 2번 문항이 언어활동이니까 의사소통 문제겠죠? 그럼 33쪽 보겠어요. 자, 총체적 언어접근법, 균형잡힌 언어법, 이거 엄청 많이 물었어요. 또 냈어. 총 맞고 싶어. 근데 또 나와. 아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쪽에서 36쪽 보니까, 자, 세부 내용 그대로 쓰기 나왔죠? 36쪽? 오케이. 올해는 세부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38쪽에 3번 문항, 그 문식성 자리에 환경 인쇄물이 있어요. 38쪽 찾으셨어요? 이건 어디냐면 해서 쓸 지문 내용에 있어요. 쓰는 게 환경 인쇄물 있어. 누리과정에.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자, 39쪽 3번 문항 40페이지 다른 사람 감정을 공간 세분의 그대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2쪽 보겠어요. 이게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이죠. 찾으셨어요? 그 중에 이번에 뭘 냈다고? 대인관계지능을 냈어.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3쪽 스밀란 스킬을 평가와 응용해서 냈었어요. 역할을 가져가. 그 다음에 4번 사상가 문제에서 44쪽에 보면 2번 문항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몬테소리 지도에 어려운,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정답은 B예요. B. 아셨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시험 보고 수많은 답안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은 B입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다음 7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45쪽 보고 이거 보면 기가 찹니다. 45쪽. 3번 문항 밑줄 쳐 있죠? 답이 주제하고 열린이라고 돼 있죠? 주제하고 열린 돼 있죠? 근데 내가 왜 기가 차다 한지 알아요? 거기 2000 몇 년도 문제? 14학년도 기출 있죠? 그럼 46쪽 보세요. 2014년 기출문제 열린 구조의 결만 써있어, 답이. 얼마나 바빴어. 출제자들이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이거 가로치기, 난 이런 가로는 처음 봤어. 명사를 쓰게 했지, 무슨 말 알겠어? 열린을 쓰게 한다는 거 진짜 열렸던 거 완전히. 깜짝 놀랐어. 보통 가로치면 명사를 묻지 않습니까? 맞죠? 누가 냈는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너무 자세한 걸 알려하지 마시고. 열려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앞으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간다는 걸 반증해야 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존재해? 기출문제. 알았어요? 즉, 합자안의 원리도 2009년도 지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공부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깨달으셨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열 강의에서 소개돼서 올해 새롭게 된 게 강독반을 제가 새로 넣어봤어요. 알겠습니까? 기출 분석하고. 그래서 안내를 잘 했으니까 선택해 주시고 47쪽은 교직 논술 안 내고요. 자, 48쪽은 상반기 안 내고. 오케이. 자, 이제 49페이지 보겠어요.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한다. 자, 이게 유한준 선생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 좀 유식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남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지죽이 지내하니 애죽이 진간 긴축축지야 비도축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너 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럼 남친이 무슨 도축이야 돼지 잡아 이러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인지주의죠. 삐아제겠죠.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뜻이잖아. 그게 인지 이론이잖아. 맞죠? 58쪽 집에 가서 붙여놓습니다. 뭐만 하면 돼? 잠, 식사, 공부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뿌리도 꼭지도 없어. 표표에 흩날린 길 위의 먼지와 같네. 한창 젊은 시절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두 번 오지 않으니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히 노력하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느니 합격을 위해 더욱 무엇합시다? 정진합시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51쪽부터는 선배님들 공부한 요령들 그 공무원으로서 자세히 공부 요령 들어가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리딩 해주시고 쭉 가면 뒤에 합격 사례도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9쪽에부터 합격 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이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겠죠.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머릿속에 쉐마, 도식이 형성되는 거죠? 뭐 하라고 그랬죠? 큰일 났네. 세 가지만 하라고 했잖아. 잠이 제일 먼저 나와, 잠이. 잠, 식사,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거 다 없앱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게 있다, 없다? 있다. 출발점 행동이 기출 문제. 그리고 기초 내용의 언법 정리가 마인드맵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네. 오케이. 약속대로 제가 짧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끝나면 이제 선배님들 나와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좀 얘기 듣고 그 다음에 Q&A 하고 그 다음 끝나면 가지 마시고 쿠폰 받으셨죠? 네. 그래서 거기 번호표가 있어요. 잘 번호 있죠? 네. 번호 없어요? 추첨해서 새로 나온 교재들 나눠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 올해 시험 보신 분은 그 경기도 선생님 오셨으니까 끝나고 저기 뒤에 모이셔서 경기도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제 카페가 있는 거 아시죠? 백청일 치면 다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방법론을 몰라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주어진 기회를 가지세요. 올해는 한 달 더 빨라진다는 걸 감안해서 더 박차를 가했다 생각합니다. 자, 박수 할 번 치고 무슨 학교 갈 거예요? 수학학교. 오늘 집에 가면 문 앞에다 뭐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용돈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는 거죠, 안에서는? 잠자라고 그랬잖아. 안 되죠? 엄마한테 실천하려고 그래? 잠자고 식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려고 그래? 자, 박수 할 번 치고 무슨 학교? 수학학교. 자, 박수 할 번 치고 준비! 시작! 수학학교! 자, 여기 선배님들 소개돼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여기 자녀분하고 같이 오셨네요. 자, 두 분 나오세요. 자, 여기, 네, 안 들었어요. 같이 오세요. 우선. 여기 선생님은 2015년도에 합격하신 선생님이고, 거기 페이퍼에 나눠진 자료 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바로 작년에 따끈따끈하게 현장에 그래서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어때 방식이 다른가 그렇게 해서 대략 사례를 듣고 궁금한 거 이제 Q&A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고 마이크로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 하면 되죠? 네.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 발령 났고 인천에서 지금 사학급 병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보내드린 숙인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공부한 지금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로 할 말은 없고요. 기초 기본에 충실하라 요거만 믿고 우선은 제가 이 노량진의 노량진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다른 전공을 졸업하고 다시 유아교육을 다시 재입학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교수님한테 와서 수업을 다시 들어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인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 반 그때 시절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 4명 스터디원 중에 1명만 빼고 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에 항상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서로 도움을 주면서 요번에 끝내자. 그 시간을 길게 해서 붙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좀 있고 젊은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약간 중간 정도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서로 사실 이 노량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문제집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공유를 하기도 하고 서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약간 자극도 받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먹었고 저는 이 노량진에서 합격을 할 때까지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전 육아를 또 병행을 해야 돼서 항상 그 시간이 없어서 버스 안에서도 계속 세부 내용 외우고요. 애들 픽업할 때 10분, 20분 남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외우고 나온다. 이런 아주 단기 목표를 계속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들만큼의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세부 내용은 그렇게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플라스틱 판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굵은 펜으로 이렇게 정말 빨리빨리 써질 수 있도록 하루에 5개를 다 썼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버스에서 좀 쓰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수업할 때 중간중간에 쓰고 집에 갈 때 쓰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리뷰를 해요. 머릿속으로 없이. 그렇게 해서 세부 내용은 계속 끊이지 않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서는 이제 수업이 하루에 이제 일정을 끝내고 나서 찬찬히 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도서, 사실 저는 지도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지도서를 사가지고 보는 거죠. 5세 위주로 봤어요. 5세 위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부분만 다 캡처해가지고 우선 노래부터 배웠어요. 그냥, 왜냐면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내가 새로운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것이 주의 집중을 할 때 그 심사위원들한테 어필이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항상 똑같은 뭐 CCC를 부리고 이런 것보다 누리 과정에 있는 새로운 걸 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다 노래를 다 그 부르면서 애우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누리 과정에 있는 노래가 나오게 있을 수 있게 또 없는 거는 뭐 약간 괜찮은 노래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서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서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쫙쫙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못 봐가지고 노래를 먼저 하면서 지도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서는 제가 그때 공부할 때는 뭐 방통대에서 교재가 많이 나왔다고 막 다들 그런 막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나왔고, 근데 그게 방통대 교재여서 그런지 모르는데 방통대 교재를 막 샀어요. 중고로 사가지고 그 객관식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면 그 단원, 뭐 발달, 뭐 사상 배웠으면 그 부분을 그냥 객관식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그 아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립이 되고 자기가 몰랐던 것도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되고 또 이거 몰랐네. 근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 몰랐던 거구나. 다시 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공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더 하게끔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 객관식 문제는. 근데 객관식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이해를 하면서 답도 외우고 지문도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저희 반 스터디 4분 중에 4분들이 항상 말하는 게 초반에는 스터디를 안 하는 게 좋겠다. 7월 달에 이제 중간에 심화 이론반을 들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무슨 대학원 수업 같이 한 명이 나와서 논문을 막 발표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 때는. 근데 그거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그때 7시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문제 내면서 스터디 한 것이 힘들었지만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좀 힘들어요. 자기만의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부터 그냥 이 노량진 여기 캠퍼스에서 그냥 여기서 계속 같이 밥 먹고 계속 이야기하고 세부 내용 서로 체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붙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반 할 때 9월, 10월 이때 문제풀이반 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책상에 앉아서 오래 하는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워드를 쳤어요. 그런데 워드를 치면서도 이 머릿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워드를 치면서 이 문장을 치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면서 쓰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워드를 치니까 그리고 워드를 친 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명사나 중요한 키워드를 형광펜을 칠해서 글자를 작게 해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면서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그 키워드만이라도 봤어요. 수시로. 왜냐하면 그 키워드라도 먼저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면 어쨌든 정말 전략적으로 명사가 나올 수 많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라도 한 문제에 뭐 진짜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음이 맞고 공부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이제 성향도 좀 비슷하고 성격도 좀 비슷하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수업하다가 같이 공부하다가 상처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성격이 좀 비슷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가서 스터디를 하면 도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스터디를 하시면 좋고요. 처음에 제가 카페에서 막 이렇게 문제 내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정답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거 문제 풀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풀고 답만이라도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안 외워지는 거 있으면 앞글자 머리 따는 거 아시죠?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남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요령을 막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오래 남고 장기 기억으로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제가 그때 생각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하고 빨리 답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지 문제 파악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이 파악을 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 스타일은 원래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든데 저도 이제 오전에 잠깐 9시부터 12시까지 딱 하고 도서관에 있어요. 저희 국립도서관이라 그러나 그걸 거기서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잠깐씩 했어요.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깅을 하다가도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남들이 봤을 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정말
아침 일찍 애를 픽업 보내고 제가 이제 가방 메고 오는데 막 교통사고도 났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하고 데려다 주고 가는데 근데 아침에 또 늦게 한 30분 늦게 앉았으니까 어떤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는데도 왔다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아파트 단지 아주머님께서 제가 정말 머리를 그때는 짧고 완전히 화장도 안 하고 머리 묶고 앞에 머리띠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장사를 하러 다니시냐고 이렇게 이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기분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내년에 붙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단기간에 끝낼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외롭지 않고 나는 붙어서 뭐도 할 거 그리고 이제 붙으면 사실 되게 좋아요. 하지만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다시 학교를 또 다녔기 때문에 좋은 점은 사실 경력 없어요. 없는데 그 호봉이 다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4년 있었던 거, 뭐 4년 있었던 게 다 호봉이 인정이 돼서 그러니까 경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뭐 8, 9 호봉이 아니라 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매년마다 오르고 하니까 뭐 괜히 좀 나이가 많다 막 이렇게 해서 좀 위축되지 마시고 뭐든지 다 길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맨날 수석학교 외치잖아요. 저는 그걸 샀어요. 수석학교 아트박스에서 파는 거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행복하자로 바꿔놨어요. 앞뒤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합격하자인데 뒤에는 행복하자예요. 지금은 행복하자 이렇게 집에다 해놨는데 그런 주변이 모두 다 매진하는 거 합격에 대해 매진하는 분위기로 다 하고 저는 이제 시댁 안 가고 친정도 안 갔어요. 그 연휴 때 왜냐면 나 공부한다고 안 갔어요. 근데 이해를 해주셨어요. 욕은 먹지만 합격해서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독하게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신랑이 이제 제가 1시간 공부할 테니까 애들 좀 봐줘. 이렇게 하면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면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정말 한 3, 4시간은 한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렇게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는 게 있으면 이 시험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잠은 저는 충분히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육체적으로 잠은 자되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새벽에 하면 되게 정신이 맑아지고 조용해서 머리에 그때 쏙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여기 노량진에서 점심, 저녁 먹고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10시까지 여기 다습실이 열람을 해서 10시까지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여기 왔으니까 이왕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노력이 있으면 이 시험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당연히 힘들고 아이들한테 소홀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잘해주면 되지. 아이들 조금 이렇게 소홀해도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또 옆에 선생님들이 해주시고 하니까 서로 용기를 얻고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도 같이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왔는데 교직 논술을 하면 좋은 게 토론을 해요. 서로 그 5-6명씩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중 되면은 나도 모르게 지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그때는 그냥 아무 얘기도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한데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막 하다 보면은 나중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더 말로 표현하는 게 자기의 지식을 더 정립하고 더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내 철학이나 애들 지도할 때 있어서
또 이제 어떤 무슨 모임 같은 데 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배운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논술이랑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계속 여기도 학원에서 왔었고 이 주말에도 이제 일요일 날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계속 노량진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때 한 번은 무슨 연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었어요. 그 백정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본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루를 제가 그날 다 도서관에 쉬어가지고 사설 도서관에 그 15,000원 내고 갔었어요. 하루. 근데 딱 한 돈 아깝잖아요. 사실 돈 되게 많이 드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오는데 이거 교수님이 그 장학금을 준대요. 2달 30 얼마 이거를 한 명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근데 탔어요. 그게 아마 5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안 타도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단기 목표를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세우고 매진하면 진짜 남들이 정말 높은 수준으로 붙더라도 자기는 어쨌든 합격선 안에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여기 왔으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붙을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분위기랑 자기 마음가짐, 태도, 노력 이런 게 충분히 다 하나가 돼서 계속적으로 하면 이게 공부가 하반기 되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붙을 것만 갖고 내가 이건 놓치면 안 될 거야.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사상에서 한 문제 나왔네. 이게 파악이 돼요. 여기는 왜 오늘은 요번에는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뭐 이렇게 더 나왔어야 되는데 부모교육 왜 이렇게 여기밖에 안 나왔지? 왜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거 왜 안 나왔지? 이번에 모의고사 때 뭐 이렇게 자기가 그 시험에 대해서 상위인지라 그러잖아. 내려다 보면서 이번에는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모의고사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머릿속으로. 항상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시간 없고 경력 없고 그리고 잘 몰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건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막 이화여대 뭐 유아교육 좋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 안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좋은 학교고 나쁜 학교고 이거 기준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선생님들도 이게 시험이라는 게 좀 특성이 좀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관점을 맞춰서 가는 사람이 붙는 거지 자기가 머리 똑똑하고 학벌이 좋다 이렇게 해서 붙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잘 따라가시고 공부를 어쨌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물어보시고요. 경기도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 경기도 합격했고요. 저 작년에 초수였고 저는 경기도 한 자리 등수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 먼저 한국사 준비 말씀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저는 한국사 시험을 근무 중에 1월 달에 봐서 제가 페이퍼를 작년 거를 다 나눠 가지신 줄 알았는데 안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고 혹시 필요하시면 교수님 카페에 올려놓거나 할게요. 그래서 한국사는 제가 근무 중에 그냥 1월 달에 했는데 한 2주 준비하고 하루에 근무 중이라 한 4시간 공부하고 대신 무료 강의가 있는데 너무 길고 해서 저는 그냥 돈 아끼는 거 싫어해가지고 유료 강의 듣고 기출문제 듣고 했더니 한국사도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 보고 나서 어떤 교수님을 들을까 하고 고를 때 저희 교수님이 되게 흐름하고 이해를 하기 좋게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전 교수님 선택하게 됐는데
저는 학교 졸업하고 좀 지나고 시험을 봐서 아까 교수님이 피아제 지식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2월 때 그거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초수한테 교수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반에 일 그만두고 한 2주 정도 개론 강의 인강으로 들었고요. 이때 예습할 때 그냥 읽기만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걸려서 난 좀 바본가?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다른 합격생들처럼 하루에 2과목 다 돌리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엔 조금 시간 오래 걸리셔도 너무 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듣고 복습할 때도 또 읽고 교수님 프린트 내용 옮겨 적고 근데 교수님이 이때 복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한 과목을 쭉 하지 말고 한 과목에서도 뭐 사상에 코메니우스도 있고 프레베도 있고 여러 명 있으면은 뭐 프레베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을 하지 말고 발달에 있는 사람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환기가 돼가지고 내가 좀 더 잘 기억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월 중순부터 누리과정하고 작년에는 자물쇠반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누리과정하고 자물쇠반은 직강으로 듣고 인강은 1, 2월 달이 기출풀이라서 논술이 기출풀이가 1, 2월 달 거라서 직강 안 듣고 그냥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누리과정 할 때 개론 복습할 때는 저는 방통대 강론서 저도 봤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합격생들이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것도 보면서 좀 개론은 줄글로 읽으면서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교수님 자물쇠반 문제도 자물쇠반 진도에 맞춰서 기출 분석도 이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프레벨 거만 다 모아놓고 뭐 학자별로 다 따로따로 모아서 아직 좀 내용 몰라도 그냥 살펴보려고 했고요. 누리과정 할 때도 예습할 때 기출 문제 많이 봤었거든요. 예습할 때 영역별 기출풀이집 사서 기출 문제 먼저 보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중요한 키워드 같은 거 적어서 책상에 붙여두고 교수님 수업하실 때 저 키워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고요. 복습할 때도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봤어요. 그리고 5월 달에는 똑같이 강의 들었는데 이때는 기출 분석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 분석할 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래동화랑 환상동화 있는 데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모으기만 하지 말고 이거 올해 문제에 나왔던 거에 있었는데 전 여기에 환상동화 있는 데에 열린 결말하고 특성하고 다 줄 쳐놨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환상동화 설명에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념 이해할 때 기출에 나와 있는 걸로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단거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거나 할 때는 좀 타자로 치고 예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 남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부끄러울 정도 더러운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걸 다 적어놓고 필요하면은 복사해서 붙이기도 하고 요 책도 다 스프링 제본 안 하고 고리로 제본해서 필요한 내용 있으면은 다 구멍 뚫어서 다 껴놓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7, 8월 달에는 작년에도 엄청 떨었는데 여기만 서면서 계속 떨어서 이제 7, 8월 달에는 합격생들처럼 신의사회자랑 개론이랑 한 과목씩 나눠서 월화수목금토일 돌리기를 했는데 이때 꼭 나 오늘 하루 안에 이걸 다 봐야지 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보다가 못 보면은 다음 주에 볼 때 못 본 데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안 쫓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 문제풀이 주신 거 중에서 오답 문제 있으면 그 기출풀이 한 거나 단거나 한 거에 같이 붙여서 책 볼 때 내가 틀렸던 문제 한 번씩 더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모의고사 들으면서 다른 강사님 모의고사도 인강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만 푸는 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여러 개 문제를 다루시는 것보다는 한 가지 문제라도 좀 깊이 있게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7시에 일어나서 해지를 한 2시간 동안에 읽고 도서실로 이동해서 9시부터는 꼭 논술을 썼어요. 그전에는 논술을 일주일에 하나만 썼는데 이때부터는 논술 시험이 9시부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9시가 되면 논술을 쓰는 머리로 만들어놔야지 해서 9시만 되면은 매일 논술 쓰고 다 쓰고 나면 되게 졸려요. 그래서 고시문 쓰면서 좀 잠 깨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을 연도별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출 문제집 너무 무거워서 하나 찍어왔는데요. 연도별로 할 때도 문항별로 하나씩 되게 깊이 있게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쳐놓고 여기 뭐 수조장 놀이 영역에는 도형과 패턴의 기초 활동으로 뭐뭐뭐를 준비해 준다라는 문항이 있으면은 그럼 도형과 패턴의 기초 활동을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쓸 수도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한 번씩 다 봤고요. 그리고 해지를 축약을 잘하면은 한 영역당 10페이지 정도면 축약이 돼요. 그럼 되게 얇으니까 나중에는 매일매일 읽는데 한 2과목 읽는데 1시간 이 정도 걸리게 읽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기출도 보고 해지도 계속 봤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단권화 책 말고 개론 때 1, 2월에 배웠던 그 교수님 개론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봤어요. 제가 축약해 놓은 자료보다 원래 원본을 보면은 내가 이때 축약을 할 때 이런 의미에서 축약을 했고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환기하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역별 공부 방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장학 자료는 교수님이 따로 장학 책자는 안 만드셨는데 교수님 책에 장학 자료가 있어가지고 따로 구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출문제집은 저희 교수님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내셨는데 영역별로도 또 따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도 분석하고 영역별로도 분석을 했는데 이 방법이 다양한 시각으로 보기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9월까지는 주 1회를 하고 강의는 3, 4, 5, 6월만 들었고요. 7, 8, 9월은 스터디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강생들끼리 돌려보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작성을 했는데 제가 가끔 그 임용고시 카페를 가면은 백철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서론 결론을 그대로 쓰는 대로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논술 많이 못 받으셨을 때도 교수님이 하라고 한 서론 결론 그대로 써서 19점 유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냥 알려주신 대로 그냥 하셔도 충분히 점수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시문은 저는 미리 1, 2월 달에 약간 전체적으로 흐름 통째로 외워두고 각 영역 누리과정 나가기 전에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시 외웠거든요. 그 다음에는 백지로 쓰고 나중에는 뭐 일부만 뽑아서도 써보고 그리고 해지 보고 어떤 세부 내용인지 맞추면서도 써보고 하다가 나중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백지 쓰기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세부 내용은 시험 전에까지도 꼭 한두 글자씩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놓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집이 서울인데도 노량진 오기가 되게 멀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세부 내용을 mp3로 녹음해 놓은 파일을 어떤 분이 카페에 올려놓으셔가지고 그거 들으면서도 다니고 저는 좀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라서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외우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날 교수님 강의 내용 찍어서 복습한다고 생각하면서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내용 보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일찍 오시면은 여기 앞에 직강생분들이 막 계세요.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게 뭐 알려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강의를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밥 먹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서 되게 든든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만난 분 4분이 있었는데 한 분 빼고 다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동지를 만드실 수 있게 일찍 오시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합격 수기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3월 달에 중요한 내용을 3월 달 거에 다 적어놓고 4월 달에 중요한 내용 또 4월 달 달력에 미리 다 적어놨어요. 지금 들으셔도 나중에 막 5, 6월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내가 봤던 합격생은 5월 달에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하고 미리 적어놓은 거 보면서 그대로 좀 따라하려고도 해봤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 경험이 없어서 저희 교수님 건 아닌데 한 6월 달쯤에 되면 어떤 학원에서 학교를 빌려서 모의고사를 봐요. 그게 똑같이 시험하고 똑같이 시간을 그대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봤는데 시험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아도 소수생한테 시험 경험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15분만 하라고 하셔서 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몇 분 받고. 너무 다 잘해 주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제 카페에다 올리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요때쯤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에 마음가짐이 끝까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 가자. 그리고 안 와요. 뉴스에서 그 나오고 안 와요. 더웠잖아요, 올해. 그렇죠? 더 더워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의 여기 올해 시험 준비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경기도 설명 들으신 분들은 뒤로 좀 빠지시고 선생님이 가서 이제 소개해 주시고 제가 이제 번호 추첨해서 교재를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혹시 또 상담이 적어 필요하신 분은 잠깐 남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상담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기 다짐입니다. 무슨 합격한다? 몇 가지만 한다? 잠부터 잔다. 자, 준비 시작.